군사 전략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전차 포병 미사일은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현대적인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차 포병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식과 우선순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장비 성능 비교가 아니라 각 국가가 어떤 전쟁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체계를 선택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전차 포병 미사일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상 전력은 한반도라는 좁고 밀집된 전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동성과 화력, 집중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환경입니다. 한국 육군의 전차 전력은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차는 단독 운용보다는 보병, 포병 공군과의 긴밀한 합동 작전을 전제로 사용됩니다. 한국 전차 전략의 핵심은 돌파와 차단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빠르게 전선을 안정화하고 필요하다면 반격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산악과 도시 지형이 혼재된 한반도 특성상 전차는 단순한 돌격 무기가 아니라 기동 방어와 화력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포병 전력은 한국 지상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사정 포병과 자주포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고 동시에 반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미사일 전력 역시 한국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정밀 타격 능력을 중심으로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단순한 보복 수단이 아니라 전쟁 억제와 초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입니다. 핵심 목표는 상대 지휘부와 핵심 군사시설을 신속하게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전차 포병 미사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지상 전력은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그 설계 철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일본은 본토 방어와 도서 지역 방어를 중심으로 전차와 포병을 운용하며 대규모 기갑 돌파보다는 기동 방어와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차 전력은 빠른 전개와 정확한 운용을 중시합니다. 도서 지역이나 좁은 지형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경량화된 전차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작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차는 공격보다는 방어선 유지와 적 상륙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포병 전력 역시 대규모 화력 투사보다는 정확성과 지속성을 중시합니다. 일본은 장거리 포격보다는 제한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방식으로 포병을 운용하며 공군 해군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미사일 전력은 일본 지상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전략은 선제 공격보다는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고 전쟁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차 포병 미사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지상 전력은 세 나라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전략적 목표 역시 가장 광범위합니다. 중국은 대규모 전차 부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차 전략의 특징은 대량 운용과 신속한 기동입니다. 광범위한 국경과 다양한 지형을 전제로 다수의 전차 부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갑전 개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차 단독 돌파보다는 미사일과 드론 공군 전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병 전력은 단순한 포격 수단을 넘어 미사일 부대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로켓 포병과 전술 미사일은 중국 지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전쟁 초기에 상대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사일 전력은 중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와 포병보다도 미사일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초기 충격을 통해 상대의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전략과 직결됩니다. 대만 해협이나 주변 해역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전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나라의 전차 포병 미사일 전력을 종합해 보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국은 빠른 대응과 화력 집중을 통해 단기간에 전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일본은 정밀성과 억제를 중심으로 방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중국은 미사일 중심의 초기 충격을 통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비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비를 어떤 전략 속에서 운용하느냐입니다. 같은 전차, 같은 포병, 같은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과 전개 방식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본 전차 포병 미사일 전략 비교는 동아시아 지상전이 왜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군사력의 진짜 차이는 무기의 개수가 아니라 그것이 전쟁의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은 각자의 현실과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그 해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